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냥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새벽 2시 같은 분들 우측 아래에 빨간색 구독 버튼이 있어요. 그거를 꼭 좀 눌러주시고 봐주시고, 특히 2030에게 많이 구독을 좀 권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탄핵을 이겨냈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황교안 전 총리도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40대 젊은 변호인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변호인단이 최근에 이제 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 대통령을 구치소로 예방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직접 이제 2월 6일부터 2월 6일 날 있게 되는 지금 재판에 방청하겠다, 이런 의원들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긍정적 변화가 되겠고요. 여기에 반해서 민주당 층에서는요, 거꾸로 지금 이재명이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자, 이제 위중교사, 그 다음에 선거법, 지금 항소심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사법 리스크를 견뎌내기가 어려울 것 아니냐, 이런 비관론이 싹 트면서요. 그러니까 비명계들이 단일 후보 작업을 지금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단일 후보 플랫폼을 만들어갖고 띄워가지고요, 단일 후보가 나오면은 이제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지지 기반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비명의 지지 기반이 전부 다 합쳐서 하나가 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양문석이라고 여러분들 아주 막말의 대가이죠. 요 인간이 치고 나섰어요. 자,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항소심 재판이 진행됨과 동시에 단일 대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최근에요, 박선은이가 지금 뭘 했죠?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노벨상 위원회에 추천을 했고, 그리고 주한 미 대사 대리를 만나서 요 내용을 전부 다 통보를 해줬어요. 자, 이거 뭡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이재명이 너 갖고는 안 돼,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걸 불식시키려고 노벨상을 트럼프한테 줘야 된다, 이런 지금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가 하면은요, 지금 미국 내에서 이재명에 대한 비토론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도 부정선거에 아픔이 있다. 그렇다 본다면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힘을 더해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까는 이제 한쪽은 노벨상 트럼프 대통령한테, 다른 한쪽으로는요, 미국의 아주 저명한 포린 폴리시라고 하는 외교 정책 개간지가 있습니다. 이 포린 폴리시에요, 미셸 김이라고 우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변호사죠. 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변호사 이름으로 이 원고를 하나 써서 칼럼을 하나 써서 게재를 했어요. 이것도 돈을 얼마만큼 주고서 게재했는지 참 알 수가 없고, 포린 폴리시라고 하는 명성에 맞지 않게 포린 폴리시는 왜 이런 칼럼을 씌워줬느냐. 이 포린 폴리시는요, 저같이 이렇게 국제정치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잡지예요. 자, 이 개간지인데, 포린 폴리시가 도대체 무슨 취향을 먹길래 이런 사람의 글을 써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요. 정반대로 써주고 있어요. 트럼프하고 궁합이 맞는 사람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이재명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요, 지금 이재명이가 전부 우클릭하고 있잖아요. 우클릭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반발이 생기고 있어요. 자, 우클릭 외교정책, 그 다음에 국내 정책 면에서도 우클릭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그만큼 반발이 세니까 자기가 흔들리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지금 대미 외교의 방향도 싹 다 바꾸고 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트럼프한테는 이렇게 노벨상이라고 하는 평화 선물을 주는 것처럼 공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내 국민들, 미국 내 시민들, 미국 사회에, 왜냐하면 포린 폴리시가 갖는 영향력이 대단하거든요. 자, 그래서 미국 내 조야에 이재명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걸 보여주려고 지금 이런 칼럼을 싣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보도하는 국내 언론 매체 문제입니다. 이걸 마치 포린 폴리시지가 취재해서 실은 것처럼 이거를
인용하고 있어요. 반드시 요 칼럼니스트의 인용, 이 칼럼을 누가 썼는지 이 사람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저자 말하자면 저자는 밝히지 않고 포린 팔리시가 그렇게 외신이 보도하고 있다. 아니, 포린 팔리시가 무슨 외신이에요. 이건 신문사가 아니에요. 이건 정책지입니다. 정책지. 자, 그래서 외신이 마치 취재를 해서 미국 내 조야의 분위기를 알리는 것처럼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국내 언론들이. 이거 그래서 제가 조정동을 비롯해서 대부분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를 주장하는 겁니다. 바로 요 뉴스 때문에 제가 잠이 안 와요. 이걸 보니까 또 이렇게 교묘하게 가짜 뉴스를 또 팔아먹는구나 하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예, 여러분들, 새벽에 잠 안 오시는 분들은 제 뉴스를 보시면서 뭐 잠이 깨기도 하고 잠이 또 다시 들기도 한다는데, 제가 하여튼 웃어가면서 말이죠. 이 참 기가 막힌데, 예, 그래서 우선요, 그러면 이제 변호인단의 변화 내용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초창기에는요, 탄핵 직후만 하더라도 변호인단을 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서울대 동문이나 검사 출신들이 줄을 이루었는데, 최근에는 40대의 젊은 변호사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는요, 이 양쪽 재판 두 군데 다 맡고 있는 김계리 변호사. 이번에 이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몰아세운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이 김계리 변호사입니다. 이 김계리 변호사는 연수원 42기예요. 나 41살, 아주 젊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출신이네요. 그래서 2010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서울시 공익변호사, 그리고 대한법조인협회 공보이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요, 이 박선영, 지금 이제 진실화해 위원장이잖아요. 이 박선영 위원장이 2022년도에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였을 때 선거 캠프에서 대변으로 뛴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의철 변호사는 48인데 41기입니다. 연수원 41기. 자, 그러니까 이제 앞에 얘기한 김계리 변호사보다 1기 선배가 돼요. 48. 이분은요, 배의철 변호사는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져 있고, 공수처 수사 때부터 양쪽 재판을 공수처 수사부터 형사 재판까지 전부 다 변호를 맡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 당시에 진도 팽목항에서 유가족 그리고 실종자 가족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의철 변호사도요, 검정고시 출신으로 연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2008년도에 변호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찬 변호사는 44살인데 변시 합격자예요. 3회 삼성전자 출신으로 되어 있고요. 형사재판하고 헌법 탄핵 여기를 다 맡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삼성 출신의 이동찬 변호사는 회사를 그만두고 경북대 로스쿨을 졸업해서 33살의 변호사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젊은 변호사들이 많이 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증인신문까지도 늘고 나가고 있어서 상당히 좀 활기가 차게 변호 활동이 늘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황교안 전 총리도 윤 대통령은 절대로 탄핵을 당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도와주겠다. 그래서 요 서울중앙지법에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20일 날 오전 10시에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안 나가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분위기와 관련해서 석동현 변호사가 이 YTN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요. 김건희 여사는 면회하러 가지 않을 것이고 윤 대통령도 별로 만나지 않을 것이다. 왜? 얼마나 입방안을 많이 찍혔느냐. 자, 그리고요, 지금 과도한 재판 일정이 있어서 일반 인사들, 다른 일반 인사나 정치권 인사를 만나서 한가하게 담소할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 예. 자, 이렇게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의 근황은 아주 참 굉장히 힘들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없이 현직 국가 원수 대통령으로서 아주 힘든 여건에 있는 건 맞는데,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이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방청, 그러니까 이 김민전하고 윤상현, 요 김민전하고 윤상현은 7일 날 윤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으로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구치소 예방은 이제 윤상현 의원하고 김민전 의원이 7일 날 맨 먼저 가고, 그 이후로는 이철규, 그 다음에 이제 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의원, 이런 사람들이 갈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치소 접견은요, 한 번에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인연이 있겠죠.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먼저 가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요, 지난번에 한남동에 갔던 의원들은 대부분 다 가고 싶어 하는데 최소한도 한 20명 정도에 달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가려고 하는 의원들이 많다. 예.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재판 대응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데 최소한도 아까 20여 명인데요. 구체적으로 인원이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은 28명 정도니까요. 한남동 관제 한 40여 명이 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예방을 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민주당 내 동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신3기 나오잖아요.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요 분들이 중심이 돼서 비명 연대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각자 도생을 한단 말입니다. 각자 도생을 한 다음에 연대 플랫폼을 만들어서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각자 지금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어요.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이제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서 우연법률 심판 제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으면 이재명한테는 더 좋은 결과가 왔다. 그렇게 가는 것이 정도다. 그리고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최소한도 민주당이 김경수, 임종석 이런 사람들의 비판 정도는 충분히 받아내야만 당 지도가 올라갈 것 아니냐. 그러면서 민주당의 생명력은 포용성과 다양성 그리고 민주성에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이도 말이죠. 지금 이재명이 최근에 이제 실용주의라는 미명하에 전 노선을 좀 바꾸고 있는데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은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의 가치와 철학을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 푸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긴 하지만 가치와 철학이 바뀔 수는 없다. 실용적 접근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용주의가 목표이자 가치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김경수도 마찬가지예요. 더 큰 민주당을 제안하면서 이재명만으로는 대선 승리가 어렵다. 이렇게 압축하고 나섰어요. 압박하고. 자, 그래서 민주당만으로 총선을 치렀으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얻었을까? 총선에서는 지민 비종 구호로 민주당에 실망했던 유권자조차 투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판이 만들어졌는데 대선에서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면서 당내 통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김경수는 최근에 지난달 31일 날 경남도당에 복당을 신청해서 복당 절차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신3김이 이제 중심이 돼서 그 연대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신3김이 아닌 비명 중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 그리고 이광재 강원지사, 박용진 의원 이런 사람들이 각자 행보에 나선 뒤에 단일화를 거쳐서 이재명하고 당내 경선을 치른다는 계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그러느냐? 이거 워낙 이재명이가 말이죠. 그야말로 레드카펫을 깔고 받고 밟으면서 이제 당 대선 후보로 좀 탁을 나가려고 완전히 당원 당규까지 싹 저한테 유리하게 바꿔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비명 행사를 하는 바람에 친명 횡재 비명 행사. 요러는 바람에 사실상 비명이 다 죽어 있어요. 국회에서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일 비명인 사람들이 지지 기반이 뭐 아주 좀 숫자상으로 보면 5% 내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도생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1등 가는 사람한테 다 몰아준다. 이런 지금 작전으로 이재명을 제거하겠다. 이겨내겠다.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비명 개수도, 친명 개수도 상당히 그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명계를 향해서 양문석 같은 아주 패륜 망언을 많이 한 인간이죠. 그만 노무현과 이재명 발의를 해라. 노무현과 문재인 발의를 하라. 웬만하면 참으면서 윤 대통령직 파면까지 입 다물고 인내하려고 했는데 당신들이 천방지축 나대는 지금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박탈감을 생각하면 한마디 하질 수 없는 상황이다. 참 골 때리고 있어요. 어혈한 인간. 아이고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 출신들의 사유물이냐, 두 정부 강요 출신들의 소유물이냐, 당신들만 두 대통령을 사석에서는 이리저리 흉보며 씹고 공석에서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는가. 아주 비판도 아주 더럽게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요, 비서 출신 아니면 노정부 문여의 강조 출신이 아니면 찬양도 비판도 개성할 수 없는
오로지 당신들만 찬양, 비판, 개성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인물이냐. 그러면서 적어도 노무현 문재인은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민주당의 대통령이지 당신들이 사적으로 소유해서 당신들의 출세를 위해서 언제든지 호주머니에서 꺼내들고 장사할 수 있는 구슬이 아니다. 너 노무현 팔이 문재인 팔이 마이해에 묻다 아이가 신의 경상도 말 하는 거죠. 야 이거 참 이제는 그만해라. 인지는 고마해라. 이러고 있네요. 아이고 참 이런 추접스러운 인간 같으니라고 이런 것들이 무슨 뭐 참 친명팔이 그만 이재명이 빠르라. 이렇게 한마디 직격을 날리고 싶네요. 예. 자, 이제는요, 지금 이제 포린 팔리스지에 지금 이제 그 글이 실려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제 미국 초야에서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서 살아나와야 트럼프가 여러 가지 중국 견제라든가 동아시아, 아시아, 동북아 이런 데서 이 그 국제적인 기반을 만드는데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자유민주주의 가치 요게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선거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이런 데다가 지금 이재명 같은 거는 완전히 쉐셔만 하면 된다. 그래서 반미주의자, 그렇죠? 친중론자, 친북론자 이렇게 갖고 이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기조하고 이게 맞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우려가 많이 재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미국 내 반 이재명 여론을 이제 불식시켜야 되잖아요. 요 불을 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린 폴리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유력한 유명한 이 잡지를 통해서 지금 정반대의 지금 이 여론몰이에 나선 겁니다. 이 칼럼. 근데 문제는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요게 포린 폴리시라고 하는 잡지가 말이죠. 자기네가 취재해서 분석한 기사가 아니고 미셸 김이라고 하는 우리가 서울에 있는 그냥 친명 변호사예요. 요 미셸 김. 요게 이제 영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포린 폴리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포린 폴리시 돼 있죠. In-depth geopolitical analysis you won't find anywhere else. 다 이렇게 해가지고 South Korean conservatives make a desperate bid for Trump's aid.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보수자들의 트럼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야말로 make a desperate bid. 아주 상당히 아주 막 절박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기사를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글을 누가 쓰고 있느냐? 포린 폴리시에서 쓴 게 아니라 여기 써 있는 거 보이죠? 미셸 김, 여기 이제 서울에 있는 미국 변호사입니다. 요 사람이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름을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미셸 김, a U.S. lawyer based in Seoul. 서울에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국 변호사인 미셸 김이 쓴 겁니다. 그런데 마치 포린 폴리시에서 취재를 해서 쓴 것처럼 이 국내 언론이 그대로 제대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측에서 공작을 하는 거죠. 야, 이 미국 내 조야 여론이 이거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하네. 이래서는 안 되겠네. 요 여론을 좀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웬만한 언론 매체 실어갖고 영향가가 전혀 없잖아요. 최소한도 이 포린 폴리시는 굉장히 유력한 잡지입니다. 예. 그래서 포린 폴리시를 보면 미국 내 지식인들, 이 사회에서는요, 이건 필독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필독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민주당 누가 만약에 기고를 한다? 그러면 영향가가 없잖아요. 이건 뭐 완전히 작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간인을 내세워서 이런 칼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포린 폴리시가 거저 먹었겠어요? 다 작업 들어간 거죠. 작업 들어가서 이런 걸 실어주는데 포린 폴리시도 이런 거 실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예, 포린 폴리시에 격이 떨어진다. 이런 이재명을 갖다가 띄우는 글을 실으면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 그래서 미셸 김이라고 하는 그 여성 미국 변호사가 쓴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트럼프하고는 궁합이 윤 대통령보다는 이재명이가 훨씬 궁합이 더 잘 맞는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칼럼 내용이 되겠습니다. 칼럼 내용. 한국 보수층이 미국 트럼프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돼 있고 여기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 트럼프의 개입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석이 아니라
미셸 김의 분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선 윤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달려가고 있다. 보수 정치인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라고 하는 권위주의적 도박을 중국의 간섭에 맞서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예, 왜곡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쁘게 글을 쓰고 있잖아요. 뭘 왜곡해요, 왜곡은. 그리고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방미단을 예로 들면서 트럼프 정부의 미약한 유대감을 자랑하는, 미약한 유대감을 자랑하는 의원들과 함께 워싱턴으로 향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나 의원이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복음주의, 기독교, 민족주의 성향을 띤 윤 대통령의 극우 지지자들과 합류를 했다. 그리고 이런 성향의 극우 지지자들이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조사할 것이라고 하는 소설을 전파하고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트럼프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거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린 폴리스는요, 분명하게 말하는데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뒤집을 만한 권한이 없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린 폴리시는요, 윤 대통령이 자신이 실패한 쿠데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정치적 술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계엄령의 이유로 삼는 것, 그리고 또 사드 국가 같은 한국인의 중국 포비아를 노린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윤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데는 중국의 배후 조종이 있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그 윤 대통령의 전략을 이용하기 위해서 국민의힘도 지지자들이 던파하는 음모론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 중국인들이 윤 후보의 탄핵을 지지하고 있다. 그 주장한 김민전 의원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민전에 대해서는요, 극우 성향의 선동자, 파이어브랜드, 극우 성향, 파라이트, 파이어브랜드. 그래서 국회 백골단을 자처한 극우 청년 조직을 데려온 사례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포린 팔레스는요,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가 일부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이념을 앞세워서 한국 정치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한국의 정치적 당파 싸움에 개입하면 돌이킬 수 없는 지정학적 비용이 발생하는데 가치 동맹보다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는 한국의 정치 위기를 거래적 시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기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기 때.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절규에는요. 국민의힘이 절규에는 트럼프는 절규에도 트럼프는 윤 대통령 구명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특히 최근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이런 민주당의 스탠스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과 관련해서는요,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외교수를 헤쳐나갈 수 있는 정력 강한 리더로 자리매김 중이다. 국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더 나은 외교적 동맹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 가치가 극명하게 다른 현실주의자들이 대립하다가 뜻밖의 파트너십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와, 참 이 트럼프가 아니라요, 이재명의 이 공작술 대단합니다. 공작술과 이 사기술, 어느 쪽에는 바로 또 노벨상 이 작업을 하더니만 지금은 또 이제 이 포린 팔리스에 이런 걸 하고 있네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